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담합니다. 탁상 행정의 표본입니다. 주 52시간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6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당이나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예견됐던 일입니다. 아니, 그동안 문제없이 됐던 것을 굳이 이렇게 52시간 만들었다가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 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경쟁력이라고는 이제 씻어볼 수 없게 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내년 총선을 감안해서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올해는 2% 경쟁 성장률도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런 성적표를 받고 문재인 정권 뒤늦게야 부랴부랴 응급조치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했다가 뒤늦게 이렇게 고치는지 그 무능함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99인 기업 주 52시간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이들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입니다. 자,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실시 보류입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자, 일단 1년의 계도기간, 거기에다가 6개월의 처벌 면제 기간 합하면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이 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 그동안 이런 중소기업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민노총 등등의 요구에 의해서 주 52시간제를 강력 시행하려 했던 문재인 정권,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뒤로 물러나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경제 문제에서는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까? 게다가 지금 청와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했죠. 청와대 참모들 2년여 동안 평균 3억 원이 넘는 부동산 이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하성 초대 정책실장이 주창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주도 성장 아니냐. 망했습니다. 망했어 지금. 경제에 관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참패를 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그렇게 내세웠던 최저임금제와 함께 양대 카드였던 주 52시간제 완전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기업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도 능력이 좀 됩니다. 중소기업은요, 이거 하면 정말 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생산 일선에서 나오는 소리들, 아니 일이 없다가 갑자기 원청에서 주문이 밀려오는데 52시간 때문에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물 들어올 때 노적부,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좀 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률적으로 중소기업까지 주 52시간제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중소기업주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목소리를 외칩니다. 아니, 차라리 일 좀 더 하고 돈 좀 더 버는 게 낫지. 지금은 투잡을 한답니다. 투잡. 주 52시간이니까 한번 여기서 일하고 돈이 너무 줄기 때문에 그동안 자녀 교육비 등등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주 52시간 전격적인 시행 때문에 이제
월급이 대폭 줄었습니다. 월급 주머니 줄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투잡을 뛴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2개씩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들의 아우성은 외면한 채 지금 정부는 그냥 겉보기 우리가 했어.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탁상 행정이 이번에 여지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자,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52시간제도 52시간제지만 특별 연장 근로,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에 대한 긴급대처. 그 다음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그러니까 상당히 넓어났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니, 세계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연구실만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시간 땡 되면 다 집에 가버립니다. 이래서 무슨 연구가 됩니까? 과거 박정희 정권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연구실에 불이 안 꺼졌습니다. 대한민국 공업 산업, 대한민국 공대들 얼마나 열심히 배웠습니까? 세계 인류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 대덕단지. 자,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을 숭상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연구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메리트가 없으니까 인재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원들은 다 퇴근하고, 이래서 국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없을 때는 좀 쉬면서 아이디어를 충전하지만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 필이 딱 꽂히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흔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이런 데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대한민국 경쟁력이 어디로 갑니까? 얼마 전에 영면한 김우중 전 회장,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이래서 만든 나라인데 지금 우리 세대는 또 52시간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가능하다면 일을 적게 하는 것, 그리고 여유생활 즐기는 건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을 너무 도외시한 이런 것들, 강제 규정 등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금 망치는 겁니다. 국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정부의 보완대책 이전에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지금 정기국회에서 못했습니다. 국회도 정말 참 무능하고 문재인 정권은 더 무능하고, 이러니 국민을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정의당, 민노총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민노총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문재인 정권을 맹성토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 마찬가지입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 정부의 노동 포기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말이 계도기간이지 사실상 유예다. 또한 특별한 사유만 되면 시행된다던 연장 근로제는 더 이상 예외조항이 아니게 되었다. 자, 그동안 정의당은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반의 반이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등등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인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었지만 이재갑 장관이 이런 정책 1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주 52시간 시행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탁상 행정을 했던 문재인 정권의 전무능함. 자, 이제 몰리니까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을 지금 주섬주섬 주워 담기에 바쁩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까? 제발 경제 공부 좀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